성신여대 2014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모의고사 문제에서 성신여대는 화폐의 역할과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의 기능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는 서술 방향을 공개를 한 만큼 학생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원하는 서술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측의 자료를 가감없이 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해설과 그리고 대학 측에서 밝히는 평가 기준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고등학교 수준이면은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매번 하는 얘기고, 성신여대 측에서는 제시문의 분석과 그리고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 즉 독해 플러스 독해 적용의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출제의 기본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800자 정도를 요구하는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추론 정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이를 토대로 수험생의 견해를 확장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생 고유의 견해라기보다는 사실상 제시문에 기초한 서술, 이것이 문제 2번 천자의 일반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제시문은 평균 4개에서 6개 정도가 주어지며 2시간에 2문제,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1번 문제 800자, 2번 1000자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인데 결국은 제시문 독해가 대부분입니다. 어법과 표현도 일부가 되겠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의 요소라는 것 명심해 두시고, 일단 논지 해설 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현대사회에 만연하는 물신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화폐의 역할과 접목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같은 노동시간을 투여해도 토질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며 특화를 통해 두 사람 모두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상품의 가치가 투입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일지매와 홍길동이 각각 생산한 사과와 감의 상자당 가치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특화와 교환을 통해서도 노동시간당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 역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과 그리고 교환이라는 것이 생산물의 가치를 변경하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문 가에서 추론해낼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출제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화폐를 가진 자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재료를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자본을 가진 중간 상인에게 이윤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화폐를 가진 중간 상인이 상품을 가진 수피와 배금의 이윤을 가로채는 상황을 통해 화폐를 가진 자가 상품을 가진 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리카도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화폐란 상품에 투입된 노동시간을 표시하는 장치이고, 베일리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표현될 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절대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즉 베일리에게 화폐란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단순한 중립적 매체와 추상적인 가치일 뿐이다. 이렇게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는 자본가의 횡포가 전제된 마르크스의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화폐란 어떠한 상품이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서 배타적인 등가 형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즉 한 상품만이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 가능하게 되었을 때 출현하는 것이다. 화폐에 의한 교환에는 화폐와 상품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수반되는데, 이는 곧 화폐를 보유한 자가 상품을 보유한 자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화폐를 원하고 화폐를 모아두는 도착에 빠지게 된다는 자본주의 화폐의 역기능이 이 제시문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동의 의미 변화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육체 노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후반에 시작된 지식정보 시대에는 지식 및 기술과 같은 인적 자본이 결합된 노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 사무직종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대체했기 때문이다. 직업에 대한 개념 역시 직장 중심의 일에서 사람 중심의 일로 바뀔 것으로 이러한 예측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바에서는 3가지 직업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단적 직업관은 직업을 생계 유지 및 출세를 위한 수단, 즉 부와 명예 획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직업관, 그리고 참여적 직업관은
개인의 필요보다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전체주의적 직업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적 직업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소질의 실현을 위한 것, 직업 속에서 능력과 소질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항별 답안 작성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나의 사례를 활용해서 다라에 제시된 화폐 역할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가나의 사례가 다라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폐 역할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접목시켜서 서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견해와 관련해서는 화폐란 상품의 내재 가치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재 가치는 투입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지매와 홍길동이 사과와 감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노동시간과 화폐의 역할을 연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식에서 밝히는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와 관련해서는 화폐란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단순한 중립 매체로서 어떠한 절대 가치도 갖지 않으며 아무 것이라도 좋은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홍길동과 일지매가 감과 사과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등가 관계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화폐가 기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식에서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과 사과가 1대 1.75 비율로 교환된다면 이 교환의 비율을 표현하는 것이 화폐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수피아의 사례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견해가 상품 가치를 표시하는 2차적인 것으로 화폐의 지위를 낮추는 데 비해 세 번째 견해는 상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화폐의 지위를 올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화폐란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 가능하게 될 때 출현하는 것으로 상품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화폐를 가진 중간 상인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으면서 박한 이윤을 강요당하고 있는 수피아의 상황을 활용해서 화폐가 상품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에서 밝히고 있는 평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서술을 한 뒤 첫 번째 기능, 즉 노동시간을 반영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과수원에서 일지매와 홍길동이 그 과수를 위해서 투입한 시간의 개념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교환을 매개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사과와 감의 교환 비율에 따라서 가치를 측정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 화폐의 우월적 기능과 관련해서는 수피아의 상황을 통해서 화폐가 상품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구가 될 것이고, 화폐의 개념과 그리고 실제 사례를 연관지어 서술해야 된다는 것이 구성에 있어서 주의점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아래의 보기는 돈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라에 나타난 화폐의 역할의 근거에 설명하고 각 사례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역시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견해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제시문의 독해 적용이 주류를 이룬다는 사실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고, 답안 작성 방향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보기와 같이 금전적 가치에 의해 도덕적 가치나 인간의 도리 혹은 인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을 화폐의 역할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의 근거에서 설명해야 된다. 후반부에서는 마에 제시된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바에 제시된 직업관의 근거에서 보기에 제시된 사례가 바람직한지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부에서는 화폐의 우월성을 강조한 마르크스의 관점이 금전가치 만능주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두 관점은 화폐를 단지 상품의 내재적 또는 교환적 가치를 표현하는 2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이러한 2차적 역할을 통해 금전가치라는 이러한 자본주의 부정적인 풍조를 직접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라, 이렇게 평가 기준을 밝히고 있고, 후반부 서술에 대해서 첫 번째, 대리모 서비스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바의 참여적 직업관과 자아실현적 직업관을 근거로 들어 서술할 수 있다. 즉, 임신과 출산을 대행하는 것이 생계유지나 물질 축적을 가능하게 할지는 모르나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거나 실질적인 능력과 소질을 발현시키는 길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 바의 수단적 직업관을 근거로 합류할 수 있다. 비록 사회에 기여하거나 자기 만족과 보람을 얻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 방향을 단적으로 지적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의 휴대전화 번호 거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바의 참여적 직업관 및 자아실현적 직업관을 수단적 직업관과 대비해서 논할 수 있다. 직업을 부의 획득 수단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나 직업을 통한 삶의 이상실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 방향을 밝히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 바의 수단적 직업관뿐만 아니라 마에 제시한 현대사의 노동가치를 언급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지식 및 기술과 같은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매겨지므로 환자가 원할 때 의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보장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신여대 문제 2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독해 내용을 적용하는 순간 일정한 서술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서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독해 내용을 적용해서 이 적용의 근거에서 서술 방향을 정해주는 것, 이것이 대학에서 원하는 평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답안은 반드시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뒤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추론하고 응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제시문의 독해와 적용이 논술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